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5월은 종소세의 달, 절세 전략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지난 2월 지인지 끝났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겐 납세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5월이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내야 하는 건지 또 그 대상부터 헷갈리는 데다가 본인이 자료를 직접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내 돈 아끼는 절세 전략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JTBC 직원이라서 뭐 이제 연말 정산하고 이렇게 알아서 좀 세금을 이렇게 떼어 가는데 종합소득세는 전 좀 낯설거든요. 이거 누가 내야 하는 겁니까?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가여가. 이거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 하지 말자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사고요. 사실 이 더 글로리 드라마상에서는 마치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소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종소세는 개인 사업자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리고 저 같은 프리랜서라든지 연금소득자 등등 다양하게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금 구간도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이랑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만약에 뭐 부업, 요즘 엔잡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말고 부업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잡러가 또 부쩍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우리 가혁 기자님처럼 직장인이시라면 네네. 우리 연말정산만으로도 신고 납부의 절차가 종료가 되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부업을 하신다든지 네. 혹은 기타의 다양한 소득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게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의 여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여부를 우리가 결정짓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를 따져보시면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를 쉽게 결정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연속성이 있을 때는 사업소득이고요. 일회성으로 끝날 때에는 기타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하는 강의, 강연 같은 경우에도 강연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고요. 강의는 일정 커리큘럼에 따라서 지속성을 띠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됐다면 네. 이건 역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제때 내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착오를 해서 조금 늦게 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다라는 등 우리가 허위로 세금을 신고하는 내역들이 나중에 적발되게 된다면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라는 점 꼭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 아끼려고 막 신고 안 하고 안 내려다가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회성으로 잠깐 가서 강연하는 거는 이제 뭐 기타 소득이겠지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사업 소득이다. 요거 좀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연말정산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이제 절세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이 종합소득세도 절세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네, 있긴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들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극히 적기는 합니다만 네.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혜택을 받는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를 통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짚어드린다면
자영업자분들은 노란 우산 공제 상품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노란 우산 공제 상품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함께 필요 경비를 잘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필요 경비라는 거는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원재료라든지 물품을 사는 데에 사용됐던 비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든지 혹은 현금 영수증을 등록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들이 전부 다 필요 경비를 챙긴다, 필요 경비를 청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식자재 같은 거 살 때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수입을 얻어들인 것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것을 바탕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세금은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알려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 산정 액수 자체를 줄이는 거라면 뭐 거기서 이제 줄일 만큼 줄였다면 그다음에 세금을 낼 때 내는 수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각 카드사들은 사업자 전용 카드에서 카드로 세금을 냈을 때 혜택을 준다든지 혹은 이제 좀 있으면 5월이 되니까 네네. 이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월에는 카드로 세금 납부하시면 혜택을 드릴게요라고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어허. 세금 납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일부 카드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거나 네. 캐시백을 적립해주고 혹은 기프티콘 같은 이런 쿠폰들을 지급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염두를 해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네, 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요, 법에 따라서 이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0.8%고요, 체크카드는 0.5%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뭐야, 그러면 내가 뭐 굳이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이걸 카드로 세금을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계산기를 좀 잘 두드려 봤을 때 수수료를 내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카드로 혜택을 받는 게 낫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카드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의 비즈니스 카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국세 그리고 4대 보험을 카드로 세금 납부를 했을 때 1%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0.8%겠죠. 그럼 우리는 이 수수료를 내고 나서도 0.2%의 포인트를 더 적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네요.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5월 되면 이 카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쏟아질 겁니다. 경품의 규모가 꽤 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잘 염두에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과 세금을 떼는 것과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이제 뭐 인사팀 같은 데 자료를 주니까 비교적 편하게 이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다 자료를 챙겨야 되니까 좀 어렵다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 혼자서도 가능은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고 납부 탭에 들어가셔서 혼자 자료를 챙기고 다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목들도 너무 많이 세분화돼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가 있어요. 126번 126번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세금 담당자, 세무 담당자들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시행한다라고 얼마 전부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니까요. 혹시 세무 처리에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들기는 합니다만 개인이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난 세무 처리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들어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